지난 밤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상 레알이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만큼 레알의 가벼운 승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마요르카의 조직력이 생각 이상으로 매우 우수했고요. 또한 끈적한 수비의 늪에 빠져 레알은 쉽사리 마요르카의 골문을 열지 못하는 게임이 되었죠. 딱 후반 중반까지는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 선제골은 마요르카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이날 레알의 골문을 흔든 골은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강인의 환상 프리킥이 무리키에게 연결이 되면서 완벽한 헤더가 터져 나왔고요. 모두의 예측을 깨고 레알에게 선제골을 따내게 된 마요르카였죠. 진짜로 킥 자체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는데요. 정말 엄청난 포물선을 그리면서 정확히 무리키의 머리에 떨어지는데 헤더를 하기도 전에 이런 소리가 나올 법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프리킥이 좋았죠. 이 장면은 전반 35분에 나왔는데요. 마요르카는 오른쪽 먼 거리 진영에서 프리킥을 따내게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고 날카로운 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프리키커로 이강인이 나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때리는데 그런 정확한 궤적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의 킥 능력이 얼마나 날카롭게 벼려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인 듯하죠. 이강인 선수는 이 먼 프리킥을 아주 지능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골문을 넘어서 아주 깊숙한 곳까지 높게 감아 들어오는 프리킥을 이강인이 시전했고요. 이 프리킥은 레알 수비수들 누구도 처리를 하지 못한 채 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프리킥은 그 사이 뒤로 빠져들어간 무리키의 머리로 정확히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강렬한 헤더가 그대로 레알의 골망을 흔듭니다.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가 적립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로써 이강인 선수는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하면서 현재 라리가에서 도움 랭킹 1위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즌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강인 선수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강인에게 프리킥을 주게 되면 레알조차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가장 강력한 주요 공격 루트죠. 무리키의 큰 키와 공중볼 경합 능력을 이용한 공격 작업을 마요르카는 정말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강인의 킥이 너무 좋은 만큼 이강인에서 무리키로 이어지는 공격 찬스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케 듀오처럼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무리키 듀오가 많은 합작골을 낼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다만 이날 경기는 이강인의 환상 프리킥이 터져나오기는 했지만 전반 막판 동점을 허용하게 되었고요. 또 후반에 추가골을 실점하면서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요르카 벤치에서는 미드필더들을 전부 교체한 데 이어 추후에는 이강인과 무리키를 동시에 빼는데요. 이것은 이강인과 무리키를 굳이 끝까지 활용하기보다는 아끼는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이날 경기의 분위기를 본다면 거의 레알이 모든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후반에 모드리치가 등장하고 나서는 간헐적으로 나오던 마요르카의 역습마저도 더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 벤치에서는 비록 한 골 차이지만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전인 이강인과 무리키의 체력을 아끼는 선택을 한 것 같죠. 그리고 이강인과 무리키가 나간 뒤에 이 골을 추가 실점하면서 마요르카는 1대4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솔직히 후반 중반까지는 제법 운영을 잘했던 마요르카이기는 한데 후반에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엄청난 솔로 플레이의 능력치 차를 극복하지를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는 어시스트 장면 외에도 어떤 모습들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보여주었을까요? 레알전에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자 측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레알의 약점을 파고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리키가 헤더를 떨고 놓으면 이강인이 받으러 가는 마요르카의 공중볼 연결 루트를 많이 시도했었는데요. 다만 워낙 단순한 패턴인데다가 레알의 수비진들과 미드필더 진들의 수준은 아주 높죠. 그래서 다른 경기들과는 달리 이강인 선수에게 무리키의 헤더가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점유율 자체가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70% 가까이 가져가는 경기였는데요. 이런 극단적으로 밀리는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온더볼 장점이 잘 드러나지는 않죠. 이강인 선수는 이날 볼을 받으면 의식적으로 드리블을 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레알의 수준 높은 수비진들을 의식해서 좀 더 빠르게 볼을 처리하고 팀플레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티키타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이강인이 볼을 전달해주면 이강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턴이 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오히려 볼줄기는 뒤로 밀리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중원에 있는 마요르카 선수들이 레알의 선수들에게 많은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백패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죠. 그래서 골키퍼까지 공이 전달되면 롱패스로 앞으로 찔러주며 무리키의 헤더를 노리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요. 무리키가 아무리 헤더가 좋다고는 하지만 리디거와 같은 강력한 센터백을 영입한 레알에게는 큰 위협은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좋았던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좌측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우메 코스타에게 전진 패스를 찔러준 것이었습니다. 자우메 코스타의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2번 정도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크로스를 할 기회를 얻었었고요. 그 절묘한 공간 패스는 모두 이강인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강인 선수는 레알의 선수들을 상대로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을 잘 소화했는데요. 거의 윙백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수비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상대가 정말 빠르고 짧은 패스로 마요르카의 진영을 휘저어 놓을 때 이강인의 커팅이 빛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는 클리어링 1회와 태클 2회를 성공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런 스탯 외에도 계속해서 상대가 돌아서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는 모습도 매우 훌륭했고요. 또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상대를 압박해 패스기를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수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강인 선수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훨씬 수비적인 부분에서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보통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점이 많은 선수로 보통은 취급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쓰기에 까다로운 선수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수비적인 부담이 없는 프리롤을 줘야 하다 보니 공격 시에 이점이 있을지라도 수비 시에는 활용도가 극히 제한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강인 모습을 본다면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본인의 부족한 수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친 파울로 수비를 시도하고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카드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 심지어 퇴장을 당하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경험합니다.